네, 오늘은 윤영님께서 출석 1등 하셨습니다. 현명님, 109님, 남양밀크님 어서 오시고요. 박나라님 자주 뵙겠습니다. JS님, JH마마님이군요. JS마마님 어서 오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제시카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33분 10초인데요. 오늘은 5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어제는 날씨가 사실 상당히 따뜻하던데, 다음 주 초반에 상당히 또 강추위가 온다 그럽니다. 이번 겨울에 막바지 추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참, 이변이 아니다. 좀 말이 좀 그런가요? 날씨는 항상 이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히말라야에서는 눈이 안 와가지고요. 스키장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미국 중북부에는 하고, 지금 유럽 쪽에는 엄청난 강추위가 와서 다들,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린란드가 예상보다 많이 녹아서, 그래서 그 그린란드 이런 거 육지물이니까요. 그게 육지의 민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기후에 상당히 순환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과도하게 녹아서 그런 순환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좀 무서운 얘기도 들리는데, 참,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모르던 걸 알아서 그런지, 어쨌거나 기상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이 그동안 역사 이래 가장 더웠다 그러는데요. 참 세상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는데요. 자,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5분입니다. 오늘은요,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들의 지킴이, 네, 하태민 경제TV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새해 업황 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일들,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전 세계가 시끄러우면 미국이 좋다. 네. 작년 10월부터 쭉 상승하다가 연초에 좀 조정받는 듯 하다가 지금 횡보인데 다시 어제 고개를 들어서 다시 최고치에 도전하는 참 좋은 흐름입니다. 어제 1.4% 미국 시장은 상당히 부럽네요. 자, 근데 미국 시장도 지금 뚜렷한 업종별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좀 어제 많이 오른 거는 TSMC하고 애플인데요. 어제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치에 TSMC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죠. 예상했던 상단에 나왔어요. 상단에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거의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좀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배경은 상단도 있지만 우리가 선단 공정, 우리가 미세화, 첨단 미세화 공정 보셔야 되는데요. 2나노에서 7나노 이 비중이 67%다. 그래서 선단 공정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죠. 참 부러운 일인데요. 뭐 이런 등등이 겹치면서 TSMC 강세를 보였고, 이런 거는 어쨌거나 우리 반도체 쪽에는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이 그동안 중국에서 좀 부진하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지금 가격 인하 들어갔다. 한시적이지만요.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그동안 주가 약세였는데 어제는 다시 애플 수요가 견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애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게 지금 어제도 신고가를 냈거든요. 이런 흐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요런 것들에 비해서 AI가 지금 새해 들어서 아주 강세를 보이네요. 이런 데 비해서 애플은 조금 한 발 뒤떨어진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애플이 어제 미국 시장 강세는 애플과 TSMC가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역시 중심은 네, AI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계속 올해 주도 테마는 AI다. 물론 지금 워낙 전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뭐 AI 테마를 가지고 특정 종목과 업종을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고 그러니까 어제 마이크론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시장에 좀 반도체 쪽에 긍정적이고 그 속에서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4.5%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반도체 장비들 강세가 좀 돋보였고요. LICX,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서 오늘 우리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반도체 장비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전개될지. 반면에 명암은 뚜렷한데요. 테슬라 같은 거는 지금 새해 들어서 연일 약세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가격 인하는 좀 과거와는 질이 다르다. 과거에는 점유율 확대라든지 그런 전략적 차원의 가격 인하지만 지금은 안 팔려서 재고떨이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알버말 같은 경우도요. 알버말 같은 경우도 연일 속락세입니다. 그래서 알버말은 리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식도 설비 투자도 지연시키고 뭐 자산도 팔고 그렇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AI 역시 올해는 AI 중심 AI 뭐 여기도 반도체도 있고 어제 미국 시장 같으면 소부장도 있고 AI 쪽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도요 그런 흐름이 좀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어요. SK 이노베이션에는 아시겠지만 이 정유 부분이 있고요. 2차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있는데 정유 부분도 지금 업황이 좋지가 않고 2차 전지는 흑자 전환이 더 미뤄질 환경이다 하면서 목표가를 내린다.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연일 안 좋은데 이미 우리 LNF 실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LNF 실적 발표를 해서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 결정이 나면서 이전 상장되면 여기에 따라 인덱스 펀드들의 기계적 매수가 들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코스피 이전 상장 날짜는 확정이 안 됐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안 빠졌을 뿐이지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이 매출이 47%나 줄었다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고 올해도 아직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히 2차 전지는 좀 전반적 실적 부진 속에서 극히 일부 종목 위주의 대응이 적절한데 어쨌거나 SK이노베이션이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좀 확실한 명암이 관련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업황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린다고 했죠.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네,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목표케미칼 많이 빠졌네요. 첫째 업황 안 좋다. 석유화학 업황이 중국에서 엄청난 정수를 하는 바람에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을 거다 하는 게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석유화학 업황도 롯데케미칼 같으면 그야말로 범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두 번째는 롯데건설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죠. 롯데건설, 지금 태영건설 때 나온 얘기처럼 그 롯데건설 등등 뭐 신세계건설 최근 증권사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건설주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롯데건설까지 겹치니까 롯데케미칼, 이걸 통해서 석유화학 업황도 지금 상당히 안 좋구나. 뭐 안 좋다기보다도 안 좋은 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석유화학 업종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얘기인데요. 한미 반도체를 두고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올해가 2024년이 정점 아니냐. HBM 장비가 정점 아니야. 정점론은 우리 또 업황이 좋은 업종은 정점론이 참 무섭죠. 그래서 업황이 좋아질 걸 예상해서 한미반도체가, 제가 지난번에 이 시기쯤 아마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업황은 좋으나 과연 이게 저평가일까? 평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고민이다, 그런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고민이 이제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이 좋은 종목은 이 앞전에 상승하면서 소위 말하는 고퍼가 되잖아요. 주가가 프리미엄을 붙으면서 미래 성장성을 주가에 미리 당기는데, 정점론이 되려면 야, 앞으로 더 이상 그렇게 뚜렷한 성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PER이 확 낮아지는 거죠. 저 PER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별로 나빠진 게 없는데 PER이 확 떨어지는 거 뭡니까? 주가가 하락한다 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정점론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HBM 장비가 정점론이 아니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감론 을박이 있습니다만, 이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뭐 실적이 나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올해가 정점이 아니겠니? HBM이 작년 하반기 가장 돋보였던 게 HBM 쪽이었는데요. APM 후공정 장비 이런 회사들이었죠. 근데 정점이 아닐까? 이건 뭐 아직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쪽에는 또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되구나. 정점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이 나오시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업황이 나쁜 거는 2차 전지. 네, 그러니까 좀 전에 SK 이노베이션도 봤지만, 삼성의 SDI 같은 경우도 52주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집은 초상집이에요. 2차 전지 쪽에는 여전히 지금 업황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종도 업황이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 요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반면에 지금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HBM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요거는 별도로 정점론. 자, 요런 얘기들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염두에 둬야 돼요. 업황에 앞으로 주식을 볼 때,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양극재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영업이익 상대적으로 높은 분리막이나 전해액 뭐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쭉 해드렸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제가 관련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뭐 엔캠 이런 게 오르면서 손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저는 지금처럼 이 업황이 이렇고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여러분의 참모로서 CEO님께 지금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CEO님들이 이걸 바탕으로 판단을 잘 하십시오 이런 입장이라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업황이나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업황은 이렇구나 하니까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오시죠. 내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자,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도 어제는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었어요. 특별히 큰 뜻은 없는 기술적 반등인데, 자,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이제 그림은 그리셨고, 그 속에서, 자, 외국인들이요, 지금 새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순매수는 그냥 순매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좀 믿고 있는 선물입니다.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새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13거래일이 징계되었는데, 제일 많이 오는 날이 개장이 코스피 기준입니다. 개장일 날 0.6% 올랐습니다. 새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오른 날이 0.6%. 그 다음에 15일이 0.04%에게, 그 다음에 어제 올랐습니다. 0.17%. 참 이것도 오른 것도, 네, 올랐다고 말하기도 그런 홍길동 상승인데요. 나머지 10일은 하락을 했어요. 참 지금 이런 상황인데, 특히 외국인들이 작년 11월, 12월에 야무지게 상승해 많이 사서, 야, 올해는 기대해 볼만 하다 그랬는데, 올해 지금 선물도 외국인이 한 10만 계약 샀다가 지금 1월 들어서 2일부터 18일까지 새해 들어서 6만 2천 계약을 팔았어요. 그랬어요. 지금 외국인의 속마음을 뚜렷이 드러내주는 게 선물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표면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한 걸로 나오지만, 지난번에 삼성과의 블록딜 빼면 지금 1조 4천억 정도 순매도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데 실제로 보니까 선물 시장의 외국인 동향 보니까 태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또 지금 계속 말씀, 환율이 지금 일본 엔화가 새해 들어서 엔달러 환율이 강세입니다. 이 말은 엔화가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원화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또 대규모로 사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어제는 코스피가 0.2%, 0.17% 상승했지만 그냥 최근에 빠져서,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많이 빠져서 반등한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다. 이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질지, 어제 하루로 그칠지는 오늘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 상승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순매도인데, 지금의 외국인의 선물 매도 분위기 봐서는 외국인이 단기에 방향이 돌아서기는 힘들고, 야, 이래서 코스피 지수 보니까 더 느껴지네요. 야, 지금 글쎄 간간히, 자, 불쌍한 십자봉 하나씩 등장하지만, 네, 좀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게 지금 돌아선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코스피보다는 나았어요. 좀 전에 보셨겠지만 코스피는 이거 완전히 지금 주풍 낙엽처럼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나았다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요 흐름부터 뭔가 코스피하고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 배경을,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최근 며칠 동안 보면 코스피보다 더 나쁩니다.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지고요. 그랬는데 어제는 코스피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새해 들어서 코스피보다 상대적 강세가 유지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도 꼬꾸라지면서 코스피보다 더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근데 어제 상승을 보면서 여전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낫기는 낫구나. 어제 코스피가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코스피는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흐름이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일방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스닥은 상승했어. 물론 코스닥도 최근 며칠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장에도 좀 초단타를 노리더라도 코스닥 중심으로 하는 게 그나마 유리하구나 하는 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변화가,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 5분부터 자빠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게 투신연기금 사모펀드가 또 매도에 가세를 하는 바람에 외국인 매도에다가 투신연기금 사모펀드가 파니까 코스닥이 힘을 쓸 수가 없었는데, 뭔가 16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뭔가 조금 기관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해서 어제는 투신연기금 사모펀드가 다 순매수했다. 어제는 그래서 외국인도 순매수를 해줬지만 기관도 매수를 해줘서 반등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도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은 순매수 뚜렷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비중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낮잖아요. 코스닥 시장은 주로 개인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는 순매수를 해줬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양시장에 대해서 순매도가 우세할 환경이지만 그래도 어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도 한 번씩 해줄 때가 있고, 기관들이 화요일부터 이제 순매도 기조가 좀 잦아드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근데 일단 기관들의 태도가 바뀐 거는 긍정적인데, 확인했듯이 수요일처럼 또 외국인이 한 1,700억씩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답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다 팔아보니까 이날은 답도 없죠. 1.6% 빠졌고요. 이번 주 월요일은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했지만 기관들이 또 투신연기금이 이렇게 크게 팔아버리니까 또 답도 없고. 근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순매수하고 좀 매도가 잠잠하니까 소폭 하락했다가, 수요일 같은 경우는 다시 외국인이 1,700억이나 팔아버리니까 또 답도 없이 2.6% 빠졌다. 근데 어제는 외국인 투신연기금 다 순매수하니까 반등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들의 태도가 어떨까? 그런데 기관들은 최근 사흘 동안 순매도 기조가 상당히 잦아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다.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수요일처럼 외국인들이 1,몇백억씩 이렇게 팔아제끼면 답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 주 월요일이나 어제처럼 외국인이 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 그나마 코스닥 시장은 숨을 좀 쉴만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보시고, 코스닥 시장 속에서는 외국인 동향을 특히 저랑 한번 개장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인데 오늘도 외국인이 좀 순매수해 준다면 어제 반등 기조가 오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늘 반등하면 또 현금 비중을 좀 종목별로 높이시고, 그리고 좀 매매를 하시더라도 초단타 매매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어제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이 어제 다 올랐어요. 근데 어제 항생지수, 홍콩 H지수도 반등했는데 역시 전날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래서 어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시아 시장 전반이 기술적 반등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세 전환을 얘기할 수도 없고, 당분간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외환시장이 일단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외환시장도 우호적이지 않고, 국제정세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전날 참 이란이 이거 이제 이 마호멧이 코로나에서 주변국가 싸우라고 해주지 않았을 건데 이란의 종교 독재자들이 파키스탄에다가 쏘았고요. 이라크에다가 쏘았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어제 열받아가지고 이란으로 또 탄도미사일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이 유례 없이 지난 30여년간은 이런 정도의 일은 없었는데, 기껏 해봐야 9.11 테러라든지 테러 단체 정도였는데 지금은 국가 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3년째 싸우고 있고요. 이제 이란도 국가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참 앞으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국제적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지금 홍콩 HG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전례 없는 일 아니면 예전에는 전 세계 시장이 어느 정도 동조화됐는데 홍콩 HG 상생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반면에 일본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것들이 말하는 게 전 세계에 이제 뭐랄까 두 개로 쪼개진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독재 지형과 독재자들 지형과 네, 자유민주주의 지형으로 나눈다. 그게 주식시장이 그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 이 독재국가로부터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전 세계적인 큰 흐름, 그리고 업종별 흐름을 참모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이 그림 속에서 이제 전략을 세우신다면, 네, 상대적으로 유리하겠다. 그리고 지금 업황에 관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 중심으로 오늘은 저랑 이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 개장 후에 흐름을 좀 살피면서 전반 이제 그림 보도록 하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반등이 온다면 또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고 또 주말을 맞으시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